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주신 분들 인사 나눠주세요. 네, 저희 2024년 5월 1일부터 오후 4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화창한 날씨인데 아무래도 많이 여행도 가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 인천 역세권 주택 쇼핑을 한다, 이런 기사가 2024년 3월 달에 나왔습니다. 부동산마저도 중국 사람들 차이나 머니 에 의해서 차이나 대공습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 같아서 부동산을 지금 살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뜻밖에도 인천 역세권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많이 사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국인이 꾸준히 우리나라 부동산을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 계속 꾸준히 사고 2020년도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좀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그 거래량도 좀 줄어들고 그랬긴 했지만 2023년에 다시 부동산 매수하는 물량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샀을까 궁금하네요, 그죠? 한국 경제 흔드는 차이나 대공습. 어디에다가 많이 샀냐면 수도권 서부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서부에 집중 매입이라고 하면 특히 부평 지역입니다. 부평. 10년 전에 제주도 집 사던 중국인이 부평, 부천으로 매수 지역을 옮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한 명이 자리 잡으면 20명이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세요. 저도 얼마 전에 부동산 하나를 매도를 했는데 사시고 나서 바로 다음 아파트를 하나 더 샀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놀랐는데요. 한 명 자리 잡으면 20명이 따라온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엄마가 살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를 더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하철 골목에 중국어 간판이 이제 즐비하고, 그리고 내국인은 줄고 도시는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그렇다면 중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인 탑 10 지역은 어디일까? 살펴봤는데요. 2024년 인천 부평구가 653건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부천시 원미구 602군데 거를 샀습니다. 602건. 602건을 샀습니다. 부천시 원미구는 저희가 2014년도 15년도에 부천시 원미구를 인장학습도 가고 그랬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부천시 원미구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시흥시, 그 다음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있고, 그리고 하성시, 그 다음에 부천시 소사구,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곳이 경기 평택시, 그 다음에 인천 남동구, 인천 미추홀구, 그리고 나서 충청남도 아산시 순입니다. 이렇게 인천 지역에 특별히 중국인들이 지금 부동산을 2023년에 대거 사들였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2015년도만 해도 제주도 쪽으로 서귀포시와 제주시, 서귀포시는 427건, 제주시는 273건으로 전국에서 중국인 매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부동산만 유달리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부터는
지하철 1호선이 관통하는 인천 부평구 그리고 경기 부천시 일대에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부평구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부동산 취득이 연간 20건 안팎에 그쳤으나 2016년부터는 8년 연속 전국에서 중국인 매수 최다 지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는 594건으로 급증하더니 2020년에는 1112건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네, 거래를 했네요. 자, 그리고 2022년도에도 649건. 자, 지난해 네,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지난해에도 653건으로 오히려 2022년보다도 조금 더 네,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전국에서 중국인이 매수한 건수가 가장 많다. 국내인이 사들이는 것보다 중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건수가 더 많다는 거죠. 자,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했더니, 자, 서부 수도권, 즉 부평 쪽으로 중국인 매수세가 몰리는 배경에는 자, 거기에 일자리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교통의 요지인데다가 자,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기존 중국인 밀집 지역과 가깝다는 점이 좋은 점으로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부평 쪽으로 집을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동암역 인근 부동산 사장님께서 1호선 전철역 인근 주거지는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노후한 빌라 단독주택이 많고 도로와 주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수도권 치곤 집값이 여전히 싸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도 자, 중국인은 한 사람이 자리를 잡으면 10명, 20명이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암역 인근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했다는 이 부분도 좀 눈에 들어오네요. 자, 그렇다면 중국인의 매수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까? 자, 2023년도에 많이 샀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2024년입니다. 분위기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앞으로 더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런데다가 중국이 망한다, 폭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유튜브에 좀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망하고 중국 사람들 돈 안 쓴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2024년에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행정사각지대에 외국인들이 행정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서 중국인들의 매수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현행법상 외국인도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시 내국인과 같은 규제에 적용을 받긴 하는데요. 자,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부동산 취득 정보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중과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많이 사들이는가 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외국인을 특정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역시 정보 부족으로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인들이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조금 더 또 살펴봤더니 자, 중국인이요. 자, 중국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앞으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망할 수도 있고 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 소비가 대단히 위축되어 있다.
그리고 뭐 길거리가 행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반대 이야기를 좀 했었긴 한데요. 자, 지금, 자, 중국이 점차 소비력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4월 29일 기사를 보면, 자, 매력 커진 중국. 자, 홍콩 지수 석 달 새 26%나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2024년 2월 달에 중국 주식 이제 서서히 오를 겁니다 라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은 정책에 의해서 이불로 부동산 규제를 좀 심각하게 했고, 그래서 부동산 기업들이 망하게 좀 내버려두는 그런 부분이 있지, 그 중국 사람들이 저축한 저축률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중국을 또 만만히 볼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요. 자, 그래서 중국 주식 이제 서서히 오를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석 달 사이에 26%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봤더니 중국에서 부양책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부양책 발표를 한 직후는 그래도 부양책 발표했는데도 좀 뜨뜻무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점차 중국 증시가 회복세로 돌아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특히 이제 미국, 고금리가 길어지자, 자, 이 아시아 국채를 떠나서 대한시장을 이제 찾는데, 그 중국으로 외국 자본이 이제 밀물듯이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24억 이외한 유입이 역대 최대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상장된 중국 ETF도 헐헐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자, 여기서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또 물으실 거예요. 올랐다 그러면 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세요. 비트코인처럼. 오르기 전에 되게 쌀 때 앞으로 오를 것인지 안 오를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남들이 되게 안 좋게 얘기하고, 어둡게 얘기할 때, 그때 저렴할 때 구입을 하면, 그러면은 좀, 안정감 있게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미 오르고 난 다음에 뛰어들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홍콩 지수 석 달 새에 26%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중국 주식이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한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중국 사람들이, 자꾸 돈을 싸들고 와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주도, 옛날에는 제주도 부동산을 샀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은, 인천 쪽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 계속, 이게 나아질 수 있는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또 돈을 자꾸 싸들며 들고 와서 우리 한국 부동산을 또 사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엿봐야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조금 살펴봤더니 중국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쌍시옷입니다. 쌍시옷. 네, 이거 고쳐야 되겠죠. 자, 근데 자, 오랜 기간 부진했던 중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증시의 기초 체력이 살아나면서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판 밸류업으로 불리는 신국 구조가, 그러니까 신국 구조,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국 구조가 불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자, 신국 구조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도 자주 등장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신국 구조라는 이 의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신국 구조라고 하면은요, 자국 기업의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이에 미흡한 기업에게는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상장사의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뭐 밸류업 정책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신국 구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한 그런 방안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것도 돈이 중국 증시로 외국 자본이 이제 유입되게 한 원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시안 중앙은행들이 통화 가치 절하를 막기 위해서 매파적 태도를 이어가면서 아시아 지역 국채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채권의 대안으로 저평가된 중국 주식을 택했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2석 달 전에 자꾸 어떤 분들이 채권을 자꾸 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길래 약간 좀 의아했었는데, 자, 저는 이제 중국 주식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29일 중국 증시 주요 주가 지수는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또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2024년 1월 23일 날 증한기금이 이제 투입됩니다. 얼마나 투입이 되냐면 372조 원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금액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당장 그 상황 그때는 투입이 됐다라고 했지만 분위기 별로 좋지 않은데 이런 이제 좀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알 수 있는 건데, 자, 그런데 372조 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국 구조, 자, 발표가 4월 12일 날 발표가 났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이거는 자, 상장 폐지, IPO 조건을 강화하고 배당도 확대하고 하는 등의 중급한 밸류업이라고 하네요. 자, 요거가 이제 발표되면서 중국 주식이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풀리겠죠. 그러면은 지갑이 열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사람들이 돈을 써야 우리나라 내수가 좀 삽니다. 화장품도 팔리고 관광지에도 활력이 뛰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근데 꽁꽁 얼어붙었던 중국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이제 서서히 풀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건 그거지만 사람들이 인천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인천 지역에 부동산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제주도에는 희망이 있을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울고 있는 제주도입니다. 자, 울고 있는 제주도, 과연 희망이 있을까? 빈집이 쌓여가는 제주도입니다. 자, 2024년 4월 27일 기사인데요. 아파트 입주율이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제주도 아파트 입주율이 59.2%밖에 안 되고 세입자도 못 구하고, 그래서 잔금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힘든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또 자세히 봤더니 왜 그 제주도에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는가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부동산을 사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제주도의 분양가가 서울 아파트 분양가만큼이나 비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비싼 분양가에 미분양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2024년 4월 22일 날, 자, 이효리도 접었는데, 자, 제주도 카페, 폐역 도미노, 분위기 막 안 좋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우선 아파트를 봤을 때는 그 제주도 아파트가 서울 다음 제주도 아파트가 비싸서, 그래서 분양을 받지 않아서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되고 난 다음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역대 최고다, 이렇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 제주도는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 했는데, 우선 첫 번째 꼽는 게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2024년 4월 25일 기사를 보면 자, 미분양이 막 쌓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2월 달에 부동산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 전국 아파트 미분양이 64,874가구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지만 이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이 12월 대비 좀 늘었다. 경기도에 미분양 물량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지역도 미분양이 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분양이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집은 부족한데 서울도 집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근데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분양이 안 돼서 지금 공실로 남아있고 막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천의 미분양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구, 충남, 충북, 울산, 강원, 제주, 세종 등도 석 달 사이에 미분양 물량이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자, 제주도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봤더니 아실에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적정 수요에 비해서 제주도의 아파트 물량이 그렇게 많이 공급된 부분은 또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제주도 지금 미분양 물량이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파트 그러니까는 제주도 가면은 빈집이 막 엄청나게 많이 막 이렇게 공실로 막 남아있는 빈집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기획을 잘못한 곳들 이상한 이제 무슨 타운하우스 이런 막 밀집 지역 이런데 그런데 막 공실로 남아있는 막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들까지 합쳐서 공실률이 꽤 높게 나오는데 제주도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적정 수요에 비해서 공급되는 물량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제주도의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는 건 너무 비싸다. 서울만큼 비싸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5월 달에 지역별 분양 예정 물량을 살펴보면 자, 2024년 5월 전체 분양 예정 물량이요. 꽤 많아요. 경기, 서울, 인천. 네, 총 이렇게 보면 총 23,404세대가 경기, 서울, 인천에 몰려 있고요. 자, 나머지 이제 지방에 16,189세대가 몰려 있습니다. 자, 그 제주도도 한 1,400세대 정도 분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4월 말 그리고 5월 초 들어서요. 갑자기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자, 아까 중국 증시에 훈풍이 불고 그리고 3개월 사이에 홍콩 지수부터 해서 중국 주식이 지금 급등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동안 한국으로 관광을 오지 않았던 중국 관광객들이 4월 말부터 점차 늘어나면서요. 자,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제주로 찾는 유커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래서 크루즈선을 타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주도로도 많이 오고 있고, 자, 그리고 인천 쪽으로도 여행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자, 하루 2천만 원씩 펑펑 쓴다. 자, 호텔 정렴한 큰 손의 정체. 자,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인 그리고 일본 관광인. 자, 4월 말 5월 초 일본과 중국은 황금 연휴를 맞아서요. 외국인 18만여 명 정도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호텔, 카지노 등 유통, 레저 업계에 특수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조금 괜찮아지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이 우리나라 국내로도 좀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1박에 2천만 원짜리 객실도 지금 동나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한국을 찾는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10만 명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인은 한 10만 명, 그리고 중국인 한 8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그 호텔이나 뭐 카지노 그쪽으로도 많이 가고, 제주도로도 가고, 그리고 인천 영종도, 자, 외국인용 카지노가 있는 인천 영종도 쪽으로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갔었던 파라다이스 시티, 그쪽으로도 전체 객실 90% 이상이 찼다고 합니다. 자, 1박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짜리 스위트룸과 풀빌라도 외국인 예약이 꽉 찼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서히 국내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도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조금 최악의 상황에서는 조금씩 벗어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뭐 당장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중국 사람들도 높은 분양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아파트가 너무 고가인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히려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번 젊은 사람들이 뭐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자,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인천 지역에 일자리 근거리에 있는 그런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는 부동산을 대거 좀 사들이고 있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추가로 제가 좀 덧붙인다면, 그냥 싸서 구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 개발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자,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는 탑 10 지역을 한번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제주도 분위기도 한번 살짝쿵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부에 관한 모든 지식, 자, 원주 지역에 대해서, 자,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원주 지역, 희망이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쪼록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내일 생방 또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